여러분 경찰 간부부생 선발시험 문제 풀어보셨습니까? 안 풀어봤다고 안 풀어보신 분들은 빨리 풀어보세요. 자, 멈추시고 풀어보세요. 네, 괜찮아요. 틀릴 수도 괜찮으니까 한번 찍어보세요. 편한 마음으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으짜! 자, 풀어보셔서 오신 걸로 생각하고 자, 해설 들어갈 텐데요. 기본적인 총평에 대한 이야기는 문제 분석, 뭐 어디서 몇 문제 났다 이런 것들은 제가 카페 공지에 올려놨습니다. 사지선다형 뭐 몇 문제, 뭐 박스형 몇 문제 뭐 쭉 했고 뭐 이제 저기 뭐죠? 그 출제 범위별로 예를 들면 우리 경찰 행정법 파트에서는 총 14문제가 나왔고 경찰학의 기초이론에서는 총 10문제 그리고 경찰 행정학 아직도 뭐 행정법, 행정학 이거 구별 못하고 막 대충 적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경찰 행정법 파트가 35% 출제된다 그랬는데 문제수로 치면 보통 15, 6문제인데 이번에는 14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경찰학의 기초이론 여기가 30% 나오는데 총 10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경찰 행정학 파트에서 15%인데 그렇죠. 6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강론에서 총 7문제 나왔고 그리고 한국경찰 역사에서 2문제, 비교경찰에서 1문제. 오케이? 대충 비율에 맞춰서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딱 그 퍼센트로 내는 게 아니라 그 퍼센테이지 내외라고 했으니까 사실 그리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너무 등한시하는 게 아마 풀어보시고 느꼈을 거예요. 강론 7문제 나왔는데 여러분 강론 공부 정말 안 하시잖아요.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리미리 강론을 했던 친구들은 지금 걱정이 없을 텐데 양이 많아 나중에 하기 싫어 한 친구들은 지금 엄청 후회가 막심하실 거예요. 왜냐? 강론이 절대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지금에서 또 하려니까 양이 부담되지요. 물론 어쨌든 그래서 또 제가 잡아드리려고는 하는데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뭐 강론이 사실은 또 당락을 좌우한다니까요. 왜? 양이 많으니까 학생들이 많이 안 해요. 근데 6, 7문제는 나와요. 6, 7문제면 당락을 좌우하지요. 한두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요. 6문제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하여튼 그렇고요. 자, 어쨌든 풀어봤을 때 전체 느낌은 어땠습니까? 할만하다였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 채점을 했을 때 80점 이상 또 나오기는 좀 힘듭니다. 물론 저는 총평에서는 90점 이상의 고득점자가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 수준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공부를 어설프게 한 친구들은 이제 좀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 점수 올리기가 좀 어려워요. 왜? 일단 여기서 박스형 문제가 14문제가 나왔고요. 우리가 이번 1차 때 순경시험은 박스형 문제 중에 개수 고르기 몇 개냐? 총 몇 개냐? 모두 골라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일 어려운 테스트인데 그 문제가 3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경간부 시험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출제 스타일상 박스형을 많이 내가지고 난도를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학생들이 문의하는데 경찰학에서는요. 경간부 시험이나 순경시험이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심지어 승진시험도 같습니다. 대신에 승진시험은 강론에서 출제가 한 절반 가까이 나와요. 그러니까 출제의 어떤 개수 문제, 그러니까 출제의 어떤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출제 경향상 조금 다른 것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됐나요? 혹시 모르는 친구들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어쨌든 간부 시험이기 때문에 난도를 좀 올려야 되는데 난도를 올리는 방법은 뭐다? 내용을 물론 지역적으로 엄청 이런 거 낼 수 있죠. 근데 그런 문제는요. 경간부 시험에서 내도요. 웬만한 학생은 못 맞춥니다. 뭐 경간부 시험 보는 학생들이 무슨 수준이 엄청 그거 아니에요. 단지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순경시험 보는 친구들하고 경간부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하고 애초에 마인드가 달라요. 실력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인드가 달라요. 근데 진짜 미안한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순경시험 보는 친구들이요. 간이 작아요. 미안한데요. 진짜 또 한마디 더 할게요. 존나 쫄보가 좀 많아요. 이거 너무 팩폭인가? 이게 또 수정해야 되나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간부 시험 보는데 50명밖에 안 뽑잖아요. 그리고 시험이 좀 더 어려울 거다. 두렵잖아요.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준비하는
그 간하고 그 차이예요. 너무 겁을 먹으시니까 높은 곳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뭡니까? 말은 졸라 많습니다. 이래서는요, 그 어떤 시험을 준비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니네 쫄보야 새끼야 이런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들렸다라면 넌 쫄보입니다. 이렇게 들렸다라면 너는 아주 소갈딱지가 요만한 사람입니다. 왜? 항상 자기가 찔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한테 그렇게 찌르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을까요? 대표님, 제가 왜 이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도전하라. 맞죠? 방금 제가 뭐라 했습니까? 내용도 똑같고 공부하는 것도 똑같은데 이왕이면 이거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또 학생 중에는 막 그 SNS 가보면 막 이럽니다. 뭐 요즘에 뭐 이제 경찰 간부 보세요. 경위입니다. 경위. 무궁화 하나 달아요. 뭐 경위가 뭐 메리트가 있나요? 뭐 이러면서 막 되게 막 티격해. 야, 씨발. 대고 이야기해. 그게 얼마나 딱 봐도 뭡니까? 비열하고 졸렬한 어떤 행태입니까? 경위 달아주면 싫어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순경 달라고 족뱅이 치고 있는데 경위 달아주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거지 같은 개새끼들하고는 엮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간부 시험을 도전하기에는 TO도 너무 작고 수험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뽑는 인원이 너무 작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열심히 공부하셔서 일단 순경도 붙어 놓으시고, 오케이? 그 리듬으로 그대로 쭉 가시면 뭐예요? 간부 시험 보시면 되잖아요. 현직에 있으면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순경으로 채용됐다가 중간에 간부 시험 봐서 간부로 점프해서 경찰청장까지 되신 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이철승, 이름 맞나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그 청장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 꿈을 좀 키우자는 겁니다. 쫄지 말고. 왜 같은 공부하는데 뭐 이거 시험 보는 애들은 뭐 대가리가 2개씩 달려 있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니까 또 이런 이야기하면 또 간부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 씨발 우리 간부 무시하는 거야? 난 무시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삐딱하게 듣는 친구들은요. 기본적으로 머리 구조가 삐딱한 거예요. 마음이 삐딱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간부 시험 보는 학생들은 대단한 학생이고 순경 준비하는 애들은 뭐 핫바지입니까? 우리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는 새끼들이 있는데요. 그건 진짜 안드로메다 가야 될 사람들이고 제발 그런 마인드를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케이? 정말 여러분들은 뭐든 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현실적인 어떤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순경, 간부 뭐 이렇게 가자는 겁니다. 아니면 뭐 간부가 안 되더라도 중간에 뭐예요? 어차피 승진 시험도 똑같아. 그러니까 제발 결론은 공부를 똑바로 하면 다 된다. 이걸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데까지 쭉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에서 드리지만 지금 시기에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알아드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 보시고 뭐 좋으시면 또 들어가셔서 또 간부 시험도 도전하시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 승진 시험도 하시고 하여튼 어떤 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러시려면 뭐다? 공부를 똑바로 하셔야 된다. 얄팍하게 그냥 그때 그것만 해서 하는 그 정도 공부를 해서는 더 이상 발전이 없지요. 오케이,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강의는 그 어떤 시험, 경찰학 과목이라면 그 어떤 시험도 다 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르쳐 드린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지시고 좀 공부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이라도 열심히 하시고 혹시 또 안 되시면 다음번에는 제발 얄팍하게 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탁탁탁 밟으셔가지고 순경 그냥 시험 파박 보시고 간부 시험도 그냥 파박 보고 좀 그렇게 쭉쭉 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Say yeah!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간부 시험 해설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조금 여러분들의 어떤 멘탈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풀어봤더니 비록 개수형이 많지만 이번에 다 그래요. 간부 시험 막 쉽다고. 근데 쉽게 풀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다? 단단하게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쵸? 예, 뭐 하여튼 보겠습니다. 예. 적중은 이런 말도 할 거 없고 제가 카페 다 올렸으니까 핵심 요약 페이지까지 다 적어드렸고, 예, 그쵸? 그러면 뭐 합니까? 여러분이 맞춰야지 이게 적중이지. 선생이 안만 적중을 하면 뭐 합니까? 여러분이 맞춰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맞춰서 점수로 연결하셔야 된다고요.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좀 집중을 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설명을 들어가 봅시다. 1번입니다. 경찰 개념 뭐 쭉 나오는데 그쵸? 예, 경찰 개입 청구 판례. 자, 이거 우리 요약집에도 있지만 이거 기출 문제입니다. 예, 기출 천재도 있어요. 기출 문제,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띠토 판결, 뭐 경찰 개입 청구권, 일반적 수권 조항, 예, 크로이츠 베르그 판결, 그렇죠? 예, 이제는 적극적인 거 하지 마라. 소극적인 해야 된다. 그리고 위법 수집 증거 배제, 그렇죠? 매 판결, 뭐 그리고 이제 여기 4번이 틀린 건데 에스코베도 판결. 에스코베도 판결도 뭡니까? 위법하게 수집된 자백이지요. 예, 변호인 접견 교통권을 침해한 그런 위법한 절차 속에서의 자백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예, 뭐 다 아실 테고요. 그러면 국가배상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례는 뭐다? 담배. 예,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영 기업인 담배 공장. 담배 공장에서 담배를 운반하던 운전기사가 사고를 난 거예요. 교통사고를. 근데 교통사고가 뭐 하다 났다? 그렇죠. 국가에서 만든 담배를 운반하다 사고 났다. 그러면 이거 뭐다? 이거는 국가의 직무수행으로 봐야 된다. 해서 뭡니까? 이거는 민사배상이 아니라 국가배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국가배상을 처음으로 인정했던 판례가 블랑코 판결이죠. 블랑코 판결. 오케이. 그래서 국영 담배공장 그 운반하다가 사고 난 거. 자, 요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2번 경찰의 분류 뭐 쭉 나오는 거죠. 자, 특히 뭐 1번에 행정여자 사법, 여기는 지금 행정여자 사법경찰을 좀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보통경찰기관. 여러분들이 입직을 하고 싶은, 채용되고 싶은 그 기관이 보통경찰기관이에요. 보통경찰기관에서 뭐 한다? 행정경찰 역할도 하고 사법경찰 역할도 우리는 다 한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에 그렇죠. 실무적인 별로 구분을 안 합니다. 됐나요? 그러면 행정경찰이 뭡니까? 하면 딱 나와야 된다 그랬죠? 뭐라고 하셔야 돼요? 행정경찰은 뭐 하는 경찰이다? 그렇죠.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명령 강제 활동을 뭐라고 한다? 행정경찰. 그러한 행정경찰 안에는 다시 세분화해서 구분해 나가면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물론 이때 보안경찰은 이론상 보안경찰이죠. 이론상 구분하는 겁니다. 어쨌든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뭐다? 사회 질서 유지, 위험 방지가 그렇죠. 목적입니다. 명령 강제 당연한 거고. 이런 개념은 어디서 나왔다?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나왔다. 됐나요?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나온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까지 연결이 쫙 되셔야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런데 어쨌든 이런 역할을 우리나라는 보통경찰기관이 해요, 안 해요? 해요. 물론 일반 행정기관에서 하는 경우 있어 없어요? 있죠.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주로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를 담당하죠. 어쨌든 자, 그래서 행정경찰은 또 여기서 하나 또 잡을게.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다. 이렇게는 맞는데 행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틀린 말이라고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되려면 조직이 그렇죠? 그 역할을 하는 공무원의 소속이 어디여야 된다? 그렇죠. 보통경찰기관 소속이어야 하는데 행정경찰 역할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공무원들 중에는 어떻다? 보통경찰기관의 소속 공무원들도 있지만 일반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행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 즉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말은 보통경찰기관에 다 속한다. 이렇게 말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하지만 이 목적과 내용을 봤을 때는 다 뭐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다 포함이 되죠. 됐고, 그리고 사법경찰은 그렇죠. 수사하는 경찰입니다. 오케이. 수사하는 경찰은 형식에만 속하죠. 실질이 안 됩니다. 왜? 수사는 사회 목적이 아니라 국가 목적이죠. 오케이. 그리고 임의 수사가 원칙입니다. 명령 강제가 원칙이 아니고 그래서 실질적 의미 경찰에서는 탈락. 됐나요? 여기까지 잡으시고 그리고 행정경찰은 질서 유지. 유지니까 뭐예요? 현재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방을 해야 되죠. 예방을 하는 건 뭡니까? 앞으로 장래에 향해서, 그치요? 예, 이 상태가 유지되도록
언제까지? 장래로 쭉. 그래서 행정경찰은 현재와 장래를 향한 활동이고요. 사법경찰은 수사니까 뭐예요? 과거에 터진 사건에 대한 진압과 수사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과거지향적이에요. 사법경찰은. 예, 뭐 외울 것도 없습니다. 딱 받아들이시면 끝. 오케이.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지요. 뭐 2번에 예방경찰, 진압경찰 뭐 이런 것들은 발동 시점 뭐 이런 것들 됐고, 그리고 4번에 질서경찰은 경찰과 보통경찰은 경찰 활동 시 강제력의 유무로 구분된다. 야, 여기 4번 문제 가지고 또 학생이 질문이 있던데, 질서경찰, 보통경찰이라고 했는데, 물론 질서경찰, 보통경찰, 보통경찰은 여기 이제 더 정확하게 나온다라면 봉사경찰이 나왔어야 돼. 봉사경찰. 그렇죠. 질서경찰과 같이 대비돼서 나오는 거는 봉사경찰인데 여기 보통경찰이라고 나왔어. 경찰 활동 시 강제력의 사용 유무로 구분된다. 그래서 요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요게. 강제력 사용 유무로 구분한다. 어쨌든 강제력을 사용하는 쪽은 질서경찰이고, 예, 이 봉사경찰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의제기 들어가가지고 답이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4번도 적절하지 않은 걸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가 확답은 드릴 수는 없고 일단 조금 애매하다. 오케이. 왜? 보통경찰이라고 하면 우리 보통경찰에는 뭡니까? 그렇죠. 명령 강제를 하는 질서경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서비스 활동, 비권력적 작용을 하는 봉사경찰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쓰면 애매하지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좀 출제하실 때 조금 이거는 하여튼, 네, 아직은 확답이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 중에 이의 제기를 하셨나 모르겠네요. 자, 요거, 예, 좀 문제가 있다. 자, 됐고, 확실하게 틀린 건 3번이기 때문에 일단 3번을 찍었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객관식은요, 일단 최대한 확실한 거,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셔야 돼요. 됐습니까? 가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가장으로. 그래서 최근에도 카페에서 질문 올리신 장수생이 있는데, 그 친구는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스스로 이실직고 하더라고. 자기가 좀 잘난 척 하려고 자꾸 아는 거 많은 척. 그걸로 해야 뭔가 자기가 공부를 오래 한 거에 대한 뭔가 보상이나 조금 뭔가 좀 커버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의미 없습니다. 시험에서는 무조건 합격이죠. 사실 안타깝게도. 그래서 특히 장수생 여러분들 자꾸 다른 걸로 위안 받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다 버리시고 딱 집중하세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내려오셔서 3번 문제 관할 관련된 거. 예. 이제는요, 이 경찰학의 기초이론 파트에서 한 10문제 정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단원별로 다 하나씩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에 보시면 가번, 예, 이거 당연히 맞는 내용이고 이런 규정이 있고요. 나번에서는 뭡니까? 마지막에 무용의 권리. 무용의 권리도 당연히 경찰의 보호 대상이 된다. 예, 해당하지 않는다. 이건 뭐 다 기출 문제죠. 그리고 다번에 현행범인 체포. 체포는 일단은 현행범이니까 빨리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일단 장소가 국회니까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되겠지요. 하지만 현행범인인데 알고 봤더니 현행범인이 국회의원이더라. 그러면 국회의원이 회의장 안에서 현행범이다. 뭐 의원들끼리 싸우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뭐다? 바로 체포한다. 의장의 명령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의장의 명령을 받아야 되고 의장의 명령이 없이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이라 하더라도 바로 체포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의장님이 체포해라고 하면 체포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어쨌든 일반인이 현행범인일 때는 일단은 먼저 체포하고 의장의 지시받아야 된다. 뭐 이것도 두 번째 줄에 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틀렸죠. 예, 너무 기본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4번이 라번 문제가 이제 틀리게 내던 분야 이거 계속 나왔습니다. 자, 우리 채용 시험에도 바로 직전 시험에도 이거 나왔고 다 똑같은 문장 나왔어요. 자, 그런데 라번을 그전에는 맞게 나왔었는데 이건 틀리게 나왔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제가 두 군데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수업 중에. 항상 뭡니까? 출제되는 그 함정을 미리 알고 읽어야 된다니까. 그냥 막연하게 읽으면 어디가 틀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나 이런 마지막에는요. 계속 그런 걸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라번은요. 질서줄의 두 번째 줄에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재판이 열리기 전이든 열린 후든 상관없이 뭐다? 재판에 뭔가 방해가 될 것 같다.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경찰서장 동그라미. 시도경찰청장 아닙니다. 관할 경찰서장한테. 됐나요? 그리고 자, 파견 요구할 수 있고 파견된 경찰관. 자, 파견된 경찰 공무원은 경찰서장 지휘받는다. 법정에서는
판사 지휘 받는다? 그렇죠. 재판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맨 앞에 법정 내에서만이 아니고 법정 내외에서. 내외란 말은 뭐예요? 지금 뭡니까? 재판하는 요 안에서도 당연히 재판장 지시 받아야 되지만 그 밖에서도 재판장 지시 받아야 됩니다. 왜? 전체적으로 보면 다 법원이니까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법정 내에서만 해가지고 틀리긴 했죠. 예, 여러분 어디서만 나오면 일단은 거의 틀린 거죠. 대부분. 이런 거를 눈에 안 보였어요 한다는 말은 문제를 정말 똑바로 안 읽는 겁니다. 진짜 아니 우리 그렇잖아요. 반드시 뭐뭐만 이런 표현 나오면 거의 틀리는 거죠. 우리 객관식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연습입니다. 그거를 지금에 와가지고 이런 게 너무 안 보여요. 심지어 또 SNS에 학생들 뭐라고 올리냐면 문제 조잡하게 냈다. 그걸 자꾸 조잡하다라고 치부시해버리면 그 사람은 시험 볼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졸렬한 자세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에 선동되시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에 혹하고 맞아 졸렬해. 문제가 아주 거지 같아. 그럼 뭐예요? 시험에 대해서 계속 반발심만 생기고 공부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만약에라도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친구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다면 빨리 마음을 고쳐 먹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거지 같은 시험 왜 보니?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그런데 신경 쓰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잡아내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틀리셨어도 혹시 지금 문제를 못 봤었어도 괜찮아요. 이제부터는 딱 그렇게 가시면 되잖아요. 그러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다 라가 틀렸고 됐죠? 그럼 뭐 지금 공부하시면 됐어요. 이제 또 나오면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됐는데 국자법은 무조건 제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 공부할 때 국자법은 우리 3대장 경찰행정법 파트에서 3대장 국자법, 경찰공무원법,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대통령령 법령들이 있다 그랬죠. 여기서만 해도 10문제, 20문제, 30문제 낼 수 있다고. 제발 여기는 그냥 빠삭하게 조문 자체를 외워야 된다고. 그렇죠.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여기는 뭐 이해고 자시고도 없어요. 그렇죠?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철저하게 보시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 면에서 뭐 뒤에 또 문제 나오겠지만 34조, 35조 보칙이 나갔더라고. 보칙은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그걸 내신 거예요. 교수님들이 진짜 대단하다니까요. 하여튼 자 봅시다. 일단 4번 문제. 자 가번 자치경찰. 물론 이거는 4번은 국자법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꽂혀가지고. 자 4번은 국가경찰, 자치경찰 비교하는 이론 내용이죠. 이거는 예전부터 늘 나왔던 그렇죠 시험이고 특히나 지금 자치경찰제로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또 나올 겁니다. 어떤 학생 중에 저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바로 직전 시험에 나왔으니까 이번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왜? 그러면 낼 게 없어요. 지금 40문제 시절이기 때문에 그러면 낼 게 없어요. 지난번에 나왔던 거에서 출제 안 해야지 하면 출제할 데가 없어요. 오케이? 또 나와. 제발 건방지게 먼저 판단하고 이렇게 딱 하면 바로 걸려듭니다. 자, 그래서 4번에 가번. 자치경찰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그렇죠. 비권력적, 봉사적인 차원. 국민들에게, 주민들에게 희생하는, 봉사하는 역할이 더 강하다? 자치경찰. 그래서 가번 설명이 잘못됐죠?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비교하여 주어가 뭡니까? 자치경찰은이잖아요. 비권력적 수단보다는 권력적 수단을 통해 틀렸죠? 권력적 수단을 더 많이 쓰는 건 국가경찰. 그리고 나번에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비교했을 때 다른 행정과 그렇죠. 협조, 조직이 원활하다. 그렇죠. 아무래도 국가는 한 몸으로 딱 움직이니까 야 빨리 협조해 하면 서로 탁탁탁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치경찰은 자기께 먼저 우선이라고 했었죠. 네, 맞는 내용이고. 다번 국가경찰은 그렇죠. 지역 실정을 반영 아니죠. 지역 실정을 더 반영할 수 있는 건 자치경찰 쪽이고. 라번에 지역 주민에 대한 책임의식, 봉사정신, 희생정신이 더 높은 곳은 자치경찰 쪽입니다. 그래서 가, 다, 라가 틀렸고요. 자, 5번입니다. 인권보호규칙 무조건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오케이? 중요합니다. 우리 경찰청 훈령이긴 한데 자, 가번. 이거 우리 직전 시험에도 우리 채용 시험에도 나왔었죠. 그리고 제가 뭐 최근 OX도 그렇고 그냥 계속 두 가지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 인권보호 담당관 나오면 경찰청 인권위원회 제출 보고서
그러니까 영양 평가를 한 다음에 그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는 뭐다? 그렇죠. 여기 분기별 이래라고 하는데 땡 반기별 이래. 이거 계속 시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구별해야 되는 게 우리 채용 시험에서 나왔던 게 뭐였습니까? 우리 인권 침해적 요소의 존재 여부. 인권 침해적 요소의 존재 여부를 그렇죠. 진단하는 거. 적으세요. 우리 잠깐만. 아니요. 계속 우리 채용 시험 예. 글자가 작아가지고 이렇게 안 보여. 그렇죠. 오케이. 바로 우리 3월 달에 봤던 우리 채용 1차 시험 9번 문제 인권보호규칙 나왔고 9번 문제 4번 지문 맞는 걸로 나왔었는데 인권보호 담당관은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연 1회 이상 쭉 해가지고 뭡니까? 마지막에 해서 존재 여부,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었는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진단하여야 한다. 진단 나오면 연 1회 이상. 진짜 갑자기 그런 것도 있었나 헷갈리네. 이런 친구들은 진짜 안타깝습니다. 공부 많이 하셔야 돼. 오케이? 걱정 마십시오. 예, 동영 빨갱이만 열심히 따라오면 이게 다 머릿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욕 좀 먹으면서 머릿속에 집어 넣어드려요. 제가. 자, 됐고.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보고서 제출한다. 경찰청 인권위원회에다가. 오케이? 이거는 반기는 6개월을 말합니다. 예, 반기 1회 이상. 그리고 진단한다. 인권 침해적 요소가 기간마다 있는지 뭐 진단하는 거는 뭐다? 연 1회 이상. 요거 구별하시고. 그래서 여기 분기라고 해서 틀렸고요. 나번에 인권교육 종합계획. 종합계획은 경찰청장님이 세우시는 거 몇 년마다? 3년마다. 오케이. 그 종합교육이 계획이 세워지면 그렇죠. 각 기관들은 매년 하는 거죠. 그것도 나번 틀렸고 경찰청장 하시는 거니까 매년이라고 해서 틀렸고 그리고 다번에 경찰활동 전반에 관한 민주적 통제고요. 우리 경찰청 인권위원회 그리고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경찰서에는 인권위원회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맨날 했었죠?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중간에 또 중요한 거 뭡니까? 그렇죠. 여기 경찰서장이라는 건 X고 자문기구라는 거. 이거 만약에 의결기구 이렇게 나오면 OX, X. 자문기구입니다. 자문기구는 뭐예요? 의결을 해서 경찰청장님한테 알려줘도 경찰청장님이 무시해도 괜찮아요. 자문은 그냥 들어보는 거니까 강제력이 없습니다. 자문기구예요. 법조문에 자문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결기구 이렇게 나오면 X다라는 거. 그리고 라번에 조사 담당자는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쭉 해서 수사가 시작된 경우에 만약에 자 우리가 자체적으로 뭡니까? 조사를 하는데 수사기관에서 나왔어요. 뭐 검사든 뭐 다른 경찰기관이든 그래서 수사가 진행됐다면 사건 조사를 즉시 중단하고 종결할 수도 있고요. 그래 니네가 조사해? 그만 해. 니네가 해. 우린 그냥 그만할게.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뭡니까? 우리가 조사했던 그 사건을 그 해당 기관에다가 그렇죠. 조사기관에다가 이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첩할 수 없다 그래서 틀렸고 대신에 확인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서 구제 절차니까 누굽니까? 이보니까 이건 진짜 인권침해가 있었네. 그래서 피해자가 있겠죠? 피해자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보상을 해주는 절차를 하고 있었어. 그런 구제 절차는 어떻습니까? 계속 이행할 수도 있지요. 조사는 조사대로 하고 일단 피해자가 확인이 됐어 확실하게. 그런 것들은 뭡니까?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면 그거는 계속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내용만 정확하게 알면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6번 부정청탁금지법 무조건 중요합니다. 이게 다 특 A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A급만 내도 이렇게 풍부합니다. 자 부정청탁금지법 1번 외부 강의 나간다면 그렇죠.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소속기관장한테 신고한다. 다 소속기관장한테 신고하고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면 그럴 필요 없고요. 이건 뭐 기본 내용들이고 2번에 공직자도 부정청탁을 받았다면 그렇죠. 명확하게 의사표시하여야 하겠고 그리고 3번 이거 맨날 나왔던 거죠.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증여는 그렇죠. 그 마지막에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수수를 금지하는 물품이 아니래요. 아니죠. 증여는 금지하는 금품입니다. 오케이. 하지만 사적 거래 개인적으로 뭡니까? 돈을 좀 빌리고 뭐 빌려줬다. 그런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뭡니까? 당연히 빌려준 사람은 당연히 돈 받아야 되죠. 정당한 권리가 있는 거지요. 요런 거는 금지하는 게 아닌데 증여는 금지됩니다. 그래서 증여를 포함해서 이 말이 틀렸죠. 증여는 제외하고
괄호 안으로 해가지고 증여 제외 이렇게도 주로 나왔었죠. 그리고 4번에 1회 100만 원, 매 회계년도 300만 원 초과하는 거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된다. 거기 중요한 건 뭐예요? 돈 액수도 액수지만 맨 앞에 직무 관련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즉 어떤 이름이든 절대 안 된다. 이거 넘어가는 거는 얼마? 100만 원 초과되는 거, 300만 원 초과되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렇죠? 그거까지 잡아주시고 하지만 직무와 관련이 없다라면 그렇죠. 그 밑으로는 받을 수도 있는 예외 규정이 있지요. 자, 됐고 7번 일탈과 부패, 펠드버그 뭐 쭉 나오는데 델라트르, 셔먼 우리 다 알잖아요. 그중에 이제 3번 지문이 윌슨, 예, OW 윌슨, 예, 오거스트 볼머의 그렇죠. 밑에 부하 직원이었었는데 예, 제자라고 봐도 되지요. 어쨌든 그거 몰라도 풀립니다. 제발 모르는 지문 나왔다고 또 뭐 어쩌고저쩌고 개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아는 걸로 다 풀린다라는 거. 정답 2번이죠.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 따라 셔먼의 시민의 작은 호의를 받은 경찰관 중 그렇죠. 부패로 이어지는 경우는 일부다. 셔먼 너는 말이야 맨날 다 넘어간다. 델라트르도 마찬가지예요. 델라트르나 셔먼은 같은 입장이지요. 예, 작은 호의 받으면 안 된다. 비록 부패가 아니래도 받다 보면 나중에 큰 부패로 가니까 아예 받지 마라 하는데 펠드버그는 비판합니다. 다 그런 거 아니야. 극히 일부만 그래. 웬만하면 다 좋은 쪽으로 가는 거야 라고. 그래서 일부에 불과하므로 시민의 작은 호의를 금지할 필요 없다. 서로 좋은 방향으로 받는 거 괜찮다라고 한 게 펠드버그입니다. 델라트르가 아니고요. 델라트르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한 사람이에요. 셔먼이랑 같은 입장. 그리고 여기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작은 호의 자체는 말 그대로 부패가 아닙니다. 부패는 아니지만 받으면 나중에 부패로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받지 말자 하는 쪽이 그렇죠. 셔먼, 델라트르 그리고 윌슨도 마찬가지죠. 아예 그냥 허용을 하지 말자. 자, 그래서 윌슨도 작은 호의를 그렇죠. 부정하는 입장이구나. 부정한단 말은 아예 받지 말자. 이 정도로 하나 딱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8번에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무조건 A급이죠. 행동강령 무조건 나옵니다. 자, 뭐 1번 외부 강의 월 3회 초과하면 안 된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가는 것은 횟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자, 만약에 월 3회를 초과하고 싶다라면 승인 받아야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2번에 수사에 대한 이의제기, 그렇죠.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그렇죠.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3번 공무원이 상담 및 규정 뭐 쭉 해가지고 각종 안내 증명서 발급, 단순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 민원 업무는 뺍니다. 단순 민원 업무 빼고 직무와 관련되는 그렇죠. 직무 관련자와 얼마 금전거래가 있다? 300만 원 이상 금전거래가 있는 300만 원 이상의 어떤 금전거래가 있는 사람이 나와 직무 관련돼서 왔다라면 어때요? 신고해야 되겠죠? 왜? 아무래도 사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돈 액수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4번에 직위를 이용하여 그렇죠. 협찬 이런 거 요구하면 안 된다. 당연한 이야기고. 그리고 9번 순서 제가 맨날 했었죠? 제일 처음에 뭐다? 경찰 윤리 헌장 66년도. 연도까지는 모르더라도 순서는 외우라 했죠. 순서 어떻게 외운다 그랬습니까? 일단 시작은 외워야지. 경찰 윤리 헌장. 근데 이게 너무 오래돼서 10년 넘으니까 1980년도 가가지고 새 경찰 신조로 바꾸고 그러다가 뭡니까? 91년도 경찰법 생기면서 그냥 경찰 윤리헌장을 줄여가지고 그냥 경찰 헌장 짧게. 왜? 갈수록 말을 줄인다 그랬죠? 그리고 갈수록 뭘 쓴다 그랬습니까? 영어를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헌장이 뒤에 나온다. 순서 경찰 윤리헌장, 새 경찰 신조, 경찰 헌장, 그리고 경찰 서비스 헌장. 이거 틀리면 진짜 빨갱이죠. 1초짜리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10번에 로버트 필경 또 나왔죠? 안 나와 아니에요. 또 나와요. 예. 자, 그래서 10번에 정답 4번이지요. 경찰의 효율성은 뭘 가지고 판단한다 그랬습니까? 로버트 필경께서는 그렇죠. 범죄를 얼마나 진압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범죄가 얼마나 발생하지 않았냐. 범죄의 부재. 그렇죠? 위험의 부재. 오케이. 그래서 범죄나 무질서가 얼마나 부재하고 감소했느냐. 그걸로 우리 경찰의 어떤 효율성을 판단하는 것이지 범죄를 진압하는 그런 가시적인 그냥 눈에 좀 띄는 그런 걸로 우리 수험생들 중에도 공부를 좀 가시적 또는 가식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거의 같은 말이죠. 공부하는 자꾸 티를 내려고 그러는데 공부는 티 내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 티내는 게 뭡니까? 아까 말했듯이 문제 비판하고 뭔가 자기가 공부하는 것처럼 출제위원 교수님들을 막 비판하고 학원 선생님들 막 비판하고 막 뭐 어쩌고저쩌고 또 뭐 모의고사 문제 막 어쩌고 이러면서 뭐 자기가 되게 실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 분들 여기는 없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없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 혹시 있어가지고 찔리잖아요. 찔리는 분들은 그런 분들인 거예요. 찔리는 너 말이야. 오케이? 안 찔리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진짜 도움이 안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수험생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이런 걸 내잖아요. 내면 어쩌요? 우리 맞춰야 하잖아. 그렇죠? 그럼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계속 비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11번. 미군정청의 미군정 시기. 그렇죠? 1945년부터 1948년. 자, 1번. 미군정하에서는 조직법적, 작용법적 정비가 이루어졌고. 그렇죠? 법적인 어떤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있던 치안입법들이 막 삭제가 되지요. 자, 근데 당연한데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개혁을 계속 시도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개혁이 성공하지는 못했다? 성공은 못합니다. 하지만 개혁에 대한 어때요? 시도는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어때요? 비경찰화, 비대해진 경찰의 임무 영역을 좀 전문화시키죠. 그러면서 보통 경찰의 임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뭡니까? 일반 행정기관으로 이관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제 경찰의 활동 영역이 넓어진다, 좁아진다? 축소되지요. 확대 X. 그래서 축소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경찰화. 참고로 비경찰화의 대상. 나는 원래 경찰이었는데 이제는 경찰이 아니야. 이게 비경찰이잖아요. 경찰이 아니라는 거, 비경찰. 이렇게 되는 애들은 어떤 애들입니까? 그렇죠. 협의의 행정경찰적 업무들이 비경찰화의 대상입니다. 기존의 이론상 보안경찰 영역에 속한 애들은 그대로 그렇죠. 경찰로 계속 되고요. 비경찰 되는 게 아니라 비경찰화의 대상은 협의의 행정경찰 업무다. 자, 그런 것도 좀 구별을 해주시고 나머지 2번에 광복 이후에 독립운동가 출신도 상당히 많이 채용되었다. 우리 다 했었죠. 그리고 의경대 상해 임시정부 시기. 상해 임시정부 시기가 언제입니까? 3.1운동 벌어지고 나서 4월 달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잖아요. 1919년. 그때부터 1932년까지 됐나요? 그리고 1932년부터 이제 또 막 해체가라기보다는 하도 또 핍박을 받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도망이라면 좀 그런. 하여튼 이동을 하죠. 그러다가 좀 자리를 잡죠. 중경에서. 또 중국 땅입니다. 중경에서 1940년부터 45년 광복될 때까지. 어쨌든 상해 시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요때 이제 의경대는 교민사회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 호구조사 등을 담당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당연히 알아둬야 돼.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틀리게 낼 건 아닌데 우리 교재. 그래서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재 핵심 요약집 자기 책 있으면 보시면 돼요. 526페이지에 있고 상해 시기 해가지고 경무국 그리고 연통제 그리고 의경대 그리고 중경 시기에는 경무과 그리고 경위대 헷갈리지 마시고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3.1운동 계획으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 전환되었다. 됐죠? 그리고 조직은 조금 축소됐지만 그렇죠. 직무와 권한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런 것들이 쭉 나오셔야 됩니다. 3.1운동 이후에. 자, 그리고 12번 한국경찰 역사. 가번. 광복 이후에 미군정은 일제가 운영하던 비민주적 제도를 여러 가지 개선합니다. 그리고 영미식 형사제도 도입하고요. 그리고 검사에 대한 훈령이 발령되어 가지고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그렇죠? 이렇게 됐다. 독자적 수사권이 경찰에게 인정되었다. 우리 경찰에게. 그렇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영미적입니다. 영미적. 우리는 미군정 시절에는 미국이잖아요. 오케이. 미국의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나번에 경찰 작용에 관한 기본법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생기는데 정부 수립 이후 1948년에 제정됐다. 아니죠? 정부 수립 이후는 맞는데 정부 수립이 언제 됩니까? 1948년이지요? 근데 이후에 1953년 1253 불신검문 53년도에 제정됩니다. 경직법은. 그리고 경직법은 조직법이다. 이거는 성격상 작용법이다. 작용법이고요. 또 하나 경직법은 우리 경찰 작용 중에서 어떤 작용에 관해서 주로 적어놨습니까? 그렇죠. 즉시 강제 집행 아닙니다.
아직도 강제 집행하고 즉시 강제 헷갈리면 진짜 너 진짜 해드락이야. 강제 집행은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강제 집행의 종류에는 뭐가 있다? 대집행, 이행강제금, 그리고 강제징수, 직접강제. 얘네들은 의무를 불이행할 때 하는 것. 즉시강제는 너무 급박해서 하는 것. 지금 이게 딱 구분이 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여튼 뭐 됐고, 그래서 연도 틀렸고요. 다음번에 경찰법이 제정될 때까지, 경찰법은 91년도 제정된 경찰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찰법이 제정되기 때까지 우리 경찰 체제란 말은 조직을 말하는 거죠. 어떤 조직의 근간이 되는 근거법이 제대로 없었죠. 그래서 적용됐던 법이 뭐였습니까?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으로만 우리 경찰이 유지가 됐었고, 이제 91년도에 드디어 경찰 조직법인 경찰법이 생기죠. 오케이. 어쨌든 그 전에는 그렇죠. 정부조직법이었다. 맞고요. 그리고 라번에 최초의 작용법은 행정경찰 장정. 그렇죠? 1894년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조직법은 1894년에 경무청 관제 직장. 예, 기본 내용들, 기본 내용들. 정말로 한국 경찰 역사 아직도 안 한 친구들 있죠? 진짜 하루 날 잡고 해요. 그럼 뭡니까? 벌써 몇 문제를 건지는 거야? 두세 문제를 그냥 건져요. 이거 정말 쉬운 문제고요. 공부하신 친구들 알 겁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한 친구는요. 문제가 아무리 쉬워도 쉽단 말을 할 수가 쉽게 없죠. 쉽단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예. 그럼 어떻게 하나? 지금부터라도 하세요. 우왕좌왕 맨날 고민하면서 날을 보내지 마시고 하나라도 딱 잡고 해요. 예. 마번. 69년 경찰공무원법. 당연하죠. 69. 예. 그동안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하던 경찰공무원을 특별법으로 규율하겠다. 맞죠? 예. 그래서 우리 69년도 경찰공무원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경정, 경장, 2계급 신설하고, 그죠? 3급제 경찰서장의 계급을 경정으로 그죠?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 다, 가, 다, 라, 마. 네 개가 옳은 지문. 그리고 13번 외국 경찰서 나왔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비교 경찰은요. 이상한 문제 만들면 오류가 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문제 나오면 다 틀리는 거니까 너무 노력 안 하셔도 된다. 대신에 하겠다라면 아예 버릴 것 같으면 그냥 버리시고요. 하겠다라면 제 수업 들으시고 딱 기출천재에 있는 문제 그 정도만 딱 하시면 됩니다. 그거면 다 풀린다 그랬습니다. 그걸로 안 풀리는 거는 그냥 너나 나나 다 틀리는 거예요. 오케이? 정답 13번에 3번. 이거 계속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우리 기출천재도 보면 있고요. 요약집에도 굵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일본 경찰. 일본 경찰은 일반적으로 수사, 개시, 진행. 왜 일본 경찰이 나오냐면 제가 수업 때 말씀드렸죠.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뭡니까? 계속 일본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대화되면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들이 근간이 다 일본 걸 그냥 베낀 거예요. 처음 시작이. 실제로 지금 가는 것도 뭡니까? 일본이랑 다 비슷하게 가요. 오케이? 우리 지금 로스쿨 된 것도 다 뭡니까? 일본 따라하는 거예요. 계속 같이 갑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일본 애들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거기서 먼저 얘네들이 시행착오를 겪은 걸 봤으니까 우리도 이제 어쨌든 그래서 수사 개시 진행권은 있지만 종결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도요 수사 종결권은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수사권이 다 있으니까 종결권까지 가지고 있지요. 예, 그러니까 실로 우리나라 경찰은 지금 더 권한을 많이 가지게 된 겁니다. 어쨌든 종결권은 없습니다. 종결권은 일본은 검찰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검사는 기소 유지하는 거죠. 공소제기권. 그래서 상호 대등한 협력관계, 상명하복관계 아닙니다. 예, 수사권, 기소권 나눠져 있는데 하지만 종결권은 경찰에게 없다. 오케이. 그 정도 제가 해설에 또 아주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수사 종결권하고 뭐 구속영장 청구권 뭐 이런 것들은 구속시킬 거냐 말 거냐 이거는 검사에게 있습니다. 검사에게. 그리고 나머지 미국 보시면 미국은 항상 인권 중요하잖아요. 인권, 적법 절차. 분명히 이 새끼 범인인 것 같은데 뭡니까? 인권 때문에 뭡니까? 거의 무죄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오케이. 그리고 이번에 프랑스 군경찰, 예, 군인 신분인데 그렇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기능한다고 했죠. 인구 2만 밑에 있는 그런 소도시 그런 지역에 군인경찰들이 있더라. 오케이. 굳이 거기는 따로 우리 같은 보통 경찰을 둘 필요가 없다. 왜? 그냥 군인이 알아서 해라. 왜? 너무 한적하고 조용하니까.
그런 제도. 그리고 4번에 독일 경찰은 연방 차원에서 자 연방은 뭐예요? 자 칠판 보시고 이거예요. 각 주, 이게 각 주입니다. 주. 여러 주가 합해져서 뭡니까? 하나의 나라를 이루죠. 유나이티드. 미국이 그렇잖아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주가 합해져서 이게 연방이에요. 연방. 됐습니까? 그래서 연방 차원에서는 연방이 각 주를 다 독립적으로 못합니다. 자치예요. 자치. 오케이? 그런데 주 안에서, 이게 주입니다. 주 안에서는 뭐예요? 주 안에서는 뭐다? 그렇죠. 국가경찰 체제예요. 이렇게 전체로 봤을 때는 자치경찰 체제인데 이 주 하나만 봤을 때는 여기 안에서는 뭐다? 국가경찰 제도처럼 일사불란하게 명령 통일돼서 움직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연방 차원에서 봤을 때는 각 주가 경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이다. 연방에서 뭐라고 다 할 수가 없어요. 각각이에요. 그런데 주 관점에서 이 주 하나의 안에서만 본다라면 내무부 장관, 주 내무부 장관이 있습니다. 주가 하나의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주 내무부 장관이 그렇죠. 탁탁탁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주 내무부 장관을 정점으로 주 단위로는 이 자체로는 국가경찰 체제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경찰 제도를 보고 다른 외국과 비교하는 거는 좀 맞지가 않아요. 그거는 자기들이 어떤 이론상 뭐라고 하나 주장의 어떤 신빙성을 두기 위해서 하는데 아니에요.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죠. 그럼 거기에 맞게 가는 겁니다. 저쪽 나라가 이랬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무식한 이야기가 아닌가. 예, 각자마다 다른 거죠. 다른 건 다르게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심지어 어떻습니까? 독일이나 미국처럼 그렇게 땅덩어리가 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 연방이 아니잖아요. 태생적으로 뭡니까? 우리는 하나로 똘똘 뭉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버텨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는 거는 조금 맞지가 않아요. 참고하는 건 괜찮죠. 참고. 근데 그쪽 나라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좀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학생이 뭐 이렇게 해서 합격해서 나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아시겠죠? 예, 자기에게 맞게 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 그리고 14번. 정책 결정 모형. 이거 그냥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공부할 때는 힘들었지만 어떻습니까? 1초짜리 문제입니다. 그렇죠? 모르면 틀리는데 알면 1초 만에 맞히는 거. 거기 문제가 있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고 그리고 선택 기회. 그렇죠? 다 여러분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여자. 이 네 가지 요소가 하나로 딱 모여야 뭔가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그 모이는 게 의도적으로 모인다. 우연히 모인다. 우연히 뒤죽박죽 하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래서 제가 사례를 들어드린 게 뭐였습니까?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하여튼 뭐 국가적인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면서 여론이 뭉치면서 갑자기 해결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평소 때도 문제가 있었는데 됐습니까? 그게 뭐다? 쓰레기통에 하나 둘씩 모이다가 어느 순간 빵 하고 해결되는 쓰레기통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우연히 의도적이 아니에요. 우연히 이게 뭐다? 쓰레기통 모형. 그래서 쓰레기통 모형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더라. 우리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델,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쓰레기통 모형이고 이거는 우리 요약집에서는 261페이지인데요.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처음 보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래서 정책 결정 모형. 우리가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있고 근데 합리적은 너무 이상적이라 그랬죠. 모든 걸 다 찾아봐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너무 그러니까 이상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뭐 심지어 보통 뭐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더라? 완벽주의자? 근데 어때요? 완벽한 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다? 어느 정도 만족하면 된다. 몇 가지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거 찾는 게 뭐다? 만족 모형. 점증 모형은 뭡니까? 점차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혼합 탐사는요. 이것저것 해보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뭡니까?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뭡니까? 그렇죠. 절충한 거예요. 근본적인 결정은 합리 모형을 딱 해가지고 목표를 잡고 세부적인 것들은 뭡니까? 점증적으로 해보면서 개선해 나가는 거. 오케이. 절충형이고 최적 모형은요. 그렇죠. 그냥 이론적인 어떤 합리성뿐만 아니라 현실 초현실 그냥 하여튼 모든 걸 다 해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거를 해보자 해서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를 통합한 겁니다. 오케이.
요거는 일단은 요 정도로 거기 뭐 카오스 모델 이건 모르셔도 되겠고 아노이 모델 뭐 됐고요. 이거는 이쪽 모델이 아니고요. 혼합 탐사 모델은 방금 설명드렸듯이 기본적인 결정은 합리 모델을 통해서 하고 합리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어떤 목표를 잡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점증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이 절충형이 혼합 탐사 모델이다. 됐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도 카페에서 어떤 학생이 이거 외워야 되나요? 하는데 그냥 버리시고요. 쓰레기통 모양만 알아두세요라고 제가 댓글 달아놨어. 진짜. 엊그저께. 딱. 그러니까 뭐 나머지 다 잡으려면 지금 시간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쓰레기통 모양이 뭐다라는 느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됐나요? 1시간? 안 됐나요? 50분? 예.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15번부터 진행하도록 합시다.